1368년에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웁니다. 명나라를 세우고 명태조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에서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겠죠? 고려에서 그 상황을 잘 보다가 그 이듬해인 1369년 고려 공민왕이 이제 원나라를 버리고 명나라로 입조로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황제국은 원나라가 아니라 명나라. 명나라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명나라에는 당연히 고려에게 신하국으로서의 예를 갖출 것을 명령을 하죠. 고려에 충문을 보내고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 충문의 내용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이 있었어요. 고려에 이인임이라는 작자가 있는데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더라. 그런데 이놈의 이성계라는 아들이 있는데 같이 나쁜 놈이더라.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을 가서 저주해라. 이렇게 충문을 내려줘요. 자, 이인임은 누구예요? 이인임은 친원파의 대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인임의 아들이 이성계가 아니잖아요. 이성계는 조선을 세운 사람이니까. 이성계는 이인임과의 철천지 원수, 정적이에요. 이성계가 원수의 아들로 둔갑이 된 셈이에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가족관계증명서에 원수의 자식이라고 딱 등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9시 뉴스에 뜨고 신문 1면에 그걸 실린 상황이죠.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그 당황스러운 상황이 이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성계는 아직 왕이 아니었잖아요. 조선을 건국하기 전 고려였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알려지게 된 건 언제? 바로 조선을 건국하고 난 후에 진짜 문제가 됐겠죠. 자, 조선이 만들어졌어요. 조선이 이제 세워졌어요. 그리고 명나라에서 사신이 옵니다. 명나라에서 조선을 건국했으니까 자, 우리의 유신하국 조선을 위해서 내가 사신을 보내주마. 사신을 보냈는데 여기서 이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 아까 이님의 아들 이성계. 이 내용을 접하게 돼요. 자, 조선 건국 2년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선 정부는 왕의 족보를 고치기 위해서 눈물겨운 투쟁을 벌이게 돼요. 일명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종계변모라고 알려진 사건이에요. 수백 년을 끌어요. 족보, 개족보 꼬인 거 하나를 풀기 위해서. 자, 당시는 정통성이 중요시 됐잖아요. 조선 말기만 해도 내 목은 잘라도 내 머리카락은 못 자르겠다. 이렇게 막 목숨을 바친 선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 왕의 부모를 모욕했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조선의 정통성 자체, 막 종묘사직이 막 뒤틀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도 버리고 간쓸게 다 버리고 명나라에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눈물겹게 짝이 없어요. 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나 한번 보시죠. 조선 개국하고 2년째인 1394년에 명나라에서 사신이 와요. 항상 명사신이 오면 문제가 계속 생겨요. 명사신 황영기라는 사람이 와요. 황영기는 근데 조선 출신 넷이에요. 애초 고려나 조선 출신이어서 어떻게든 뭐 원나라 명나라로 건너갔다가 사신이 돼서 이제 황제를 등에 업고 조선에 온 거야. 진짜 기세등등하죠. 그 사람이 충문을 갖고 와서 이렇게 충문을 딱 읽어주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님의 아들 이성계가 굉장히 나쁜 놈이니까 두루 돌아다니면서 천지신명에게 저주하래요. 이성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원수의 아들이 된 것도 열통 터지는데 자기 자신을 저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상대는 어디예요? 황제국인 명나라예요. 명나라에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여기가 갑이고 조선은 을이에요. 슈퍼 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잽이가 안 되는 거지. 명나라가 조선한테 패드립을 먼저 던졌는데 조선이 당당하게 확인을 못하고 아 제발 그 내용을 좀 수정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굽신굽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성계는 사신을 명예 파견을 합니다. 무려 아들 이방원을 파견을 해요. 이 정도 비중 있는 아들을 파견하겠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을 수정해와라. 이 정도면 많이 노력했잖아요. 조선이 수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원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제 태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태종 이방원이. 그리고 태종이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까 명에서 또 누굴 보내요? 사신을 보내요. 근데 사신을 보내면 항상 문제가 터진다고 했죠. 이게 1402년에 사신을 보내는데 여기서 어떻게 적혀 있다고? 이 사신이 보내온 충문에 이님의 아들 이성계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열받죠. 아니 이걸 수정해달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고쳐졌네.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이때 명나라 황제는 누구예요? 영락제예요. 영락. 그래서 사신 영락제를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이걸 고쳐주세요 막 사정사정을 합니다. 영락제는 쿨하게 오케이 내가 그 개족보 고쳐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자, 황제가 말했으니까 이제 일단락이 됐겠지.
하고 마음 편하게 푹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러요? 114년이 흐릅니다. 114년의 시간이 흘러요. 자, 그래서 아까는 1402년이었죠? 지금은 1518년이 돼요. 1518년.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죠? 이때는 중종 시절이에요. 명나라 누가 와요? 명나라 사신들이 와요. 명사신들이 오는데 뭘 들고 오느냐? 대명회전을 들고 옵니다. 대명회전은 명나라의 법을 쭉 다 적어놓은 법전이에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헌법전서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대명회전에 보면 어떤 목록이 있냐면 이 조공국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조공국 목록이 있는데 이 목록에 보면 조선이 있고 무슨 조공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여진 무슨 부족이 있는데 얘는 어떤 것을 뭐 하고 어떤 나라고 쭉 있는 거예요. 당연히 대명회전에 조공국 목록이 있으면 조선에서 어디 품목을 찾아보겠어요? 당연히 조선 내용을 보겠죠. 조선이 어떤 내용이 있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을 딱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인임의 아들 이성계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고쳐달라고 한 지 114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개족보가 돼 있는 거예요. 발칵 뒤집히죠. 게다가 막 더 내용이 추가돼 있는 거예요. 막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왕씨를 실제로 많이 죽이긴 했는데 뭐 엄청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기재돼 있는 거예요. 많이 죽이긴 했지만 그걸 인정할 리는 없고 어쨌든 조선 조정이 발칵 뒤집히게 되죠. 조선은 또 고쳐주세요. 부탁입니다. 부탁입니다. 고쳐주세요. 명예훼손 고쳐줄까요? 안 고쳐줘요. 자, 조선이 여전히 자존심을 버리고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명나라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러요? 19년이 흐르게 됩니다. 19년. 자, 그래서 1536년이 돼요. 이때 또 누가 와요? 문제를 일으키는 명사신이 와요. 명나라 사신이 옵니다. 이름은 공용경이라는 사신이에요. 근데 이 공용경이라는 사신이 이전에 온 녀석들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정통 문관 출신이에요. 뭐 조선 출신 황관도 아니고 뭐 무관도 아니고 출신이 좋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형식, 예법 이런 거에 빠삭하고 막 그런 걸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조선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 얘는 문관이고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개족보를 수정하는 게 좀 가능하겠구나 라고 희망을 갖죠. 그래서 중종은 이때부터 엄청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압록강을 이렇게 넘어서 조선 사신들이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의주, 평양, 한성 이렇게 도착하는데 이 각각 도착할 때마다 엄청나게 사신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면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 공용경이라는 사신이 시작부터 이상한 걸 요구를 해요. 원래는 명나라가 삼국이니까 삼국에서 온 사신에 당연히 조선 왕이 나가서 예를 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 예를 표하는 방식이 국궁이라는 절차였어요. 국궁은 그냥 허리를 한번 숙여서 예를 표하는 게 이제 국궁이에요. 근데 공용경은 이걸 하지 말고 뭐를 하라고 하냐면 5배, 3고두례 이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5배는 뭐예요? 절을 5번 하고 3고 3번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전엔 고개를 한 번만 숙여도 됐는데 지금은 절 5번의 고개를 3번 숙이래요. 자존심이 완전 상하죠. 아니 신하국이라도 나름 조선의 왕이잖아요, 중종이. 근데 절을 하래. 근데 어떻게 해요? 족보 고쳐야 되는데 얘한테 잘 안 보이면 족보 안 고쳐줄 것 같아. 자존심 버리고 완전 푹 숙이죠. 자기의 족보를 수정해야 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협상 시작부터 아주 질질 끌려당긴 거예요. 결국 한 5일이나 고심을 하다가 결국 서대문까지 가서 5번 절을 하고 3번 고개를 숙여요. 그나마 이 조선 조정에서 이 사신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은 이 공용경이라는 사신이 한양에 들어오기 전에 공식 문서를 보내요. 내가 도착할 때까지 여인들이 시중을 들지 않게 해라. 그 말을 딱 보고 조선 조정은 신기한 거예요. 와, 이렇게 청렴한 여자, 기녀들을 들이지 말라고 한 사신도 있네. 원래 사신이 조선 오면 뽕 뽑잖아요. 놀고 막 뇌물도 받고 다 뽕을 뽑는데 그런 거 없이 여인을 멀리하는, 와 진짜 청렴하구나. 이 예법을 워낙 중시해서 깐깐하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하면 말은 통하겠다라고 기대를 한 거죠. 자, 이 기대는 언제까지? 공용경이 경복궁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경복궁에 들어오고 나서 개차반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사신은 도착하자 중종하고 면담을 하겠죠. 바로 중종이 본론을 꺼냅니다. 대명회전이 그 당시 명나라 법전인데 계속 개정판이 나와요. 근데 이 공용경이라는 사람이 그 개정판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종이 다음에 가게 되면 이 대명회전에 개정할 때 이 족보를 좀 바로 잡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아주 겸손하게 부탁을 하고 명나라 사신은 은혜를 내린다는 식으로
네, 내가 그 정도 봐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가 본론이 끝났어요. 대화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중종은 아주 좋아했겠죠. 이 당시 공식적인 접견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사신도 있어요. 다 정복을 입고 있어요. 완전 풀세팅 양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자, 이거는 공식적인 접견 장소에서 입는 옷이지 돌아다니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거동에 불편한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식적인 장소니까 당연히 정복을 입고 있어야죠. 근데 사신이 먼저 어떤 요구를 하냐? 우리는 이게 너무 불편해요. 우리 평상복으로 갈아입을게요. 너네는 그대로 정복을 입고 있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정복. 지금으로 치자면 막 양복에 넥타이 쫙 빼안고 구두도 신고 있는데 우린 좀 불편하니까 면바지에 스트랩바 끌고 올게요. 뭐 어때? 괜찮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완전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예법을 중시한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열 받죠. 조선에서. 열 받는데 어떻게? 해야죠. 왜냐면 족보 안 고쳐주면 안 되니까. 족보에 목숨을 건 상태인데 족보 안 고쳐주면 망하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굽혔는데 더 굽혀야죠. 그래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오십시오 하고 왕과 신하들은 그냥 정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후원 산책을 하는데 왕의 곤룡포가 보기에는 멋있는데 후원이 산책을 하는데 막 끌리고 옷이 그 비싼 옷이 끌리고 막 옷을 밟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신하들이 그 꼴을 보고 엄청 열이 뻗치죠. 근데 그 난동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저녁에 연애를 하잖아요. 그래서 산의 진미를 다 들여와요.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했겠죠. 물론 여기는 이제 해산물 요리도 있어요. 근데 공윤경이 딱 어떻게 말하냐? 야, 이 요리를 어떻게 하는데 맛이 있다구냐? 갖다 버려라. 이거 우리는 안 먹는다. 이렇게 조선 왕이 있는데 타박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이제 불러달라 그러냐? 기녀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청렴 결백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기녀를 불러다 놓고 막 농을 하면서 희롱을 하면서 엄청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 먹물을 가져다 달라고 해요. 먹물하고 붓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먹물을 적신 다음에 막 튀기면서 막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그 먹물이 어디도 튀어? 기녀에도 튀고 왕에도 튀고 신하에도 튀고 사신지도 튀고. 근데 그 옷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복. 완전 풀세팅한 정복에 그 먹물을 다 튀는 난동을 피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어. 왜? 족보 고쳐야 되거든. 족보를 못 고치면 이건 안 돼. 먹물을 튀겨서 옷 10벌이 상하더라도 족보를 고치면 장땡인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보고서 누가 있었냐? 당시 대사헌 권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국에서 온 사신들이지만 저 사람들은 미쳤다.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종도 어떻게 해요? 족보를 고쳐야 되니까 그냥 묵묵하게 참죠. 이왕 버린 자존심 완전 더 버리자. 심지어 이 사신들이 이제 명으로 돌아가잖아요. 명으로 돌아갈 때도 극진하게 대접을 해서 보냅니다.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고 진짜 난동을 부린 이 사신들 명나라로 가서 이 족보를 고쳐줬을까요? 족보를 고치지 않았어요. 그대로 난동이 있고 52년이 또 흐릅니다. 52년이 또 흘러요. 그때 명나라가 조선의 족보를 드디어 고쳐줍니다. 이 조선의 족보를 고치는데 공을 세웠다. 19명이 공신의 책봉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이었다. 족보가 수정되고 3년 후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임진왜란.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고자 했던 이 족보는 명분이었고 진짜 허례허식이었던 거예요. 실제 백성들의 삶, 나라의 삶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모를 겪고 그 난동이 있었던 그 궁궐도 다 불타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것이 과연 실속이 있었던 일이냐 생각을 해보면 참 어이없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